자, 안녕하십니까. 캐두자 정보에서 드리는 실시간 시장 흐름과 그리고 업종 관련돼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시장이 오늘 화요일이죠. 코스닥 시장은 3일째 하락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도 3일째 지금 음봉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더 하락폭이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일본 시장도 어떻게 보면 최근 거의 이제 전 고점 부근 때까지 임박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였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시장만 지금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고점까지 갱신을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와 하는 좀 차별화가 심하게 좀 이어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 시장도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일단은 미국의 나프타, 그러니까 북미 자유무역 협정이 이제 재협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캐나다와 협상을 했다가 이제 어제 마감 시한에 이제 통과가 됐죠. 재협상이 통과가 됐고, 여기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된 부분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 쪽과도 협상을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근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좀 더 기대가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 기대감 때문에 지수가 상승한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다우지수는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했지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기대를 못 미치는 상승세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된 흐름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중국 시장은 그나마 다행인 거는 10월 7일까지 휴장이라는 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큰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일본 시장이 약보합권, 그리고 대만 시장이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는 대만에 좀 영향을 받는 흐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해드린 부분이 있죠. 역시 그 수급에 대한 현황을 좀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론적으로 수급이 그 기관과 외국인 메이저 수급들이 어떻게 변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 선물 쪽에서 마이너스 3천억 정도 매도세가 나오고 있고요. 3,228억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지난번에 얘기해드렸듯이 특히나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을 잘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에 있어서 매도세가 매도세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선물이 됐든 현물이 됐든, 일단 선물은 한 마이너스 한 3천억 이상, 그리고 주식도 한 2, 3천억 이상 매도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오면 조금 우려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선물은 좀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거래소의 주식시장 매도도 28일부터 9월 28일부터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우려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스닥 시장까지도 계속 매도로 매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근데 반면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하면은 시장은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기관도 이제 동반 매도를 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와 기관 동반 매도. 오늘도 역시나 개인만 나홀로 좀 사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1,300억, 코스닥 시장 1,200억, 선물 2,500억. 그래서 합의 세 시장에서만 모두 한 5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반면에 이 그 환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환율에 대한 영향을 보시면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5원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외국인들이 환차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매도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말씀을 해드렸듯이 환율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환율이 올라가면 왜 그 부분을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해서 환차손을 적게 입으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9월 28일에는 대래 하락을 했지만 어제부터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오늘까지 7원 50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109원에서 1116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 환율이 계속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역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를 압박하는 그런 영향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 나스닥 선물도 뭐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7666, 그러니까 10포인트 정도 하락을 한 흐름이고요. 뭐 그렇게 많이 하락을 하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나스닥 선물 자체도 일단은 뭐 0.1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당시 저번 주에도 저희가 그렇게 얘기해 드렸죠. 결국엔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을 필요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던데, 또 본의 아니게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좀 투자자들 분들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시장 그러면은 기술적인 분석 한번 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보시면 이제 3일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앞선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돌파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고로 다시 이제 박스권을 만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박스권을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만들 것이냐를 뭐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이 한 800포인트 정도 선까지는 좀 하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00에서 한 840포인트의 박스권이 어떻게 보면 좀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8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보자 라고 하는 부분, 이 의미가 물론 뭐 800포인트 유지를 한다라고 해서 다시 뭐 여기서 이런 흐름으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또 떨어진다라고 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떨어지기 전에 매도를 좀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떨어지는 시점에서 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 손실이 더 크게 나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시점, 반등을 조금이라도 하는 시점에서 비중을 좀 낮춰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버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등 시 어떻게 될지는 뭐 내일 우리는 이제 개천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여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할 때, 기술적 반등을 할 때 덜고 갈지, 이게 뭐 완벽하게 덜고 갈지 아니면 그냥 보유를 해서 할지는 시장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시장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면 결국에는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대처를 해야 돼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시장이 움직이고 나서 거기에 대처를 하려고 하면 이미 늦었을 겁니다. 그래서 비중을 뭐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현명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미리 반응을 보고 뭐 매도를 하건 매수를 하건 하기에는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을 한다라고 해도 반등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좀 줄여놓자. 하지만 여기에서 반등을 세게 하면 그러면 일단 비중을 크게 줄여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 줄여놓지 못한다라는 가정하에 일단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무조건 반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기다리거든요. 개인분들은 분명히 기다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엔 이 하락도 그대로 피부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 심하다. 비중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악의 상황 경우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최악의 경우. 이제 여기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종목들이 슬슬 움직일 건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라는 가정하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된다. 근데 비중을 그 당시에 반등을 할 때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반등을 하는 데 있어서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못하면 일단은 매도로 임하자. 거래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이 그나마 코스닥 시장보다는 좀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에 대한 흐름으로 보면 2350에서 2300까지 뭐 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횡보를 했었던 부분이 한 2300, 지금 10에서 한 20포인트 정도거든요. 근데 2300까지 열어놓더라고 본다라고 해도 뭐 그 가운데 그 선은 좀 유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유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이 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 2270 정도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수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드렸고요. 일단 간략하게 그것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이 상당히 좀 지저분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이오 제약이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빠지기 시작을 하고 있고, 대래 남북 경협주들은 관련된 이슈가 있는 부분으로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 반면에 경기 민감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가는 쪽으로만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좀 지지부진하고, 이 부분 지지부진한 흐름을 되레 상승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들을 끌어올려야 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 건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뭐 이런 상당히 민감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IT라든지 뭐 바이오 제약이 좀 조정을 받는 시점에서 어떠한 업종으로 이제 순환매를 돌릴 건지를 명확하게 좀 하려고 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나마 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올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실적이 그나마 2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3분기에 상당히 좀 많이 상승 쪽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도 역시나 그 부분을 노리면서 다른 쪽을 매도하고 이쪽을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도 시장이 더 질퍽거리고 재미없다라고 하면 이쪽에 더 관심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뭐 석유화학 쪽으로 하나 담아놓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 뭐 좀 보시는 쪽으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지난주에 저희가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수익 실현하고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종목이 뭐 한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10%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좀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 부분보다 생각한 것보단 더 많이 상승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런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이 지금 휴장이 10월 7일까지 되기 때문에 10월 7일까지는 어떠한 영향력도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쉬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 어떠한 업종이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으로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중국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결국엔 중국 소비주들도 어제 상승을 했고 오늘 잠깐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특별한 악재가 없는 이상은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으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다 정리를 해서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장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요. 지금 오후장에 얼마만큼 반등을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수급자 자체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최대한 좀 하셔라 라는 부분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후 시장도 화이팅 하시고 개천절 좋은 주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